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중공의 자국민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발이 묶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중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미녀가 오면 받아주겠다는 샤오퍼농의 비아냥대는 글이 올랐습니다. 해당 글이 우크라이나로 확산된 후 반중 정서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각국의 교민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교민 철수 지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주 전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미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외교관을 철수시키고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즉각 떠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푸틴의 입장을 명백히 편드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인 철수를 호소하거나 주선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쟁이 발발된 24일이 되었어야 중국인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세기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방공 무기로 인한 위험이 커 민간 항공 영공을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신롱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는 조국은 뒤에 있고 대사관은 옆에 있다라며 영상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러시아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국민에게 장거리 여행 차량에 중국 국기를 달도록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국기가 중국인을 어떻게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CCTV, 옵서버 등 여러 선전 매체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우크라이나 유학생, 중국 기업 직원, 중국인 화교 등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하거나 손그림, 천재단 등의 방식으로 국기를 직접 제작했으며 키예프에서는 중국 국기를 도둑맞았다고 할 정도로 중국 국기가 동났습니다. 그리고 국기가 있으면 힘이 저절로 생긴다. 전투 늑대 투의 장면은 사실이었다 등이 한때 신화 웨이브에서 핫한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공이 중국의 강대함과 국기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을 때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2월 26일 새벽 위챗 공개 계정에 함부로 신분을 밝히고 식별성 있는 표시를 하지 말라는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부하는 중국 여학생들이 공유한 여러 영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샤오퍼농들이 온라인에서 러시아에 대해 좋아요를 게시하며 우크라이나인을 더 많이 죽여라 라고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인 여성들을 모독하며 우크라이나인 미녀들을 받아주겠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도 샤오퍼농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 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중국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이 영상에서는 중국 늑대 전사와 샤오퍼농의 욕설이 지나쳐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국인은 다른 사람이 중국인으로 알아볼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방공호를 떠났으며 어떤 유학생은 길을 가로막고 중국인이냐고 묻는 말에 감히 인정하지 못하고 일본인이라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사진과 동영상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학생과 중국인들이 현재 중국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떼어내고 폐기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NTD-TV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일부 지역의 전기가 끊겼으며 어떤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는 문과 창문이 파손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펑쥐는 기자들에게 지금은 기숙사 1층을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다. 집 구조가 비교적 단단하여 방공경보가 울리면 1층으로 달려간다. 지하 피난소까지 달려가려면 5, 6분은 걸린다. 큰 길은 언제든지 전장이 될 수 있으니 큰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기숙사는 30여 명이 6조로 나눠 4, 5명씩 짝을 지어 음식과 물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점은 문을 열었지만 물건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진 돈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2월 25일 시진핑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의 행동을 존중한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이 같은 명시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러시아와 우방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일부 관측통에 따르면 시진핑의 친러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프랑스 방송공사는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 당일 서방의 외교적 보이콧에 직면한 시진핑은 러시아의 거물 푸틴 대통령과 기꺼이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방은 중공의 전통적 입장과 달리 두 나라의 협력에 제한구역도 없고 상한선도 없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명확한 한마디는 나토가 동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러가 준동맹 혹은 동맹 상태라는 것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 9일자에 새로운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적 동맹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 신문 웨스트도 중국과 러시아의 특별한 관계를 새로운 축으로 묘사했습니다. 축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시대 미국은 한때 이란, 북한, 이라크를 악의 세 축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중국을 쉽게 축에 가담해도 되는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많은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푸틴을 지지하며 위험을 부담할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며 중공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자신에게도 매우 불리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양측 관계에 상한선이 없는 이상 만약 푸틴이 분리주의자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분리하는 것은 대만 독립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중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에서 두 공화국을 인정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매우 상처가 되고 대만, 신장, 티베트 등 기타 독립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절대 대만이 아니라며 대만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우려했지만 정작 관련 논의는 국제화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푸틴이 전격전을 벌여 베이징이 놀랐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기자들의 압박에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에게 전보를 보냈고 화춘잉 대변인은 더욱 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러시아 대군의 우크라이나 침입은 침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전역에서 밀수입을 허용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이징은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포용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왕요취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중공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데 이런 행각은 반드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전체의 적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시엔티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자 중공 언론은 실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충돌 소식에 대한 상보의 지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러시아에 불리한 것과 친서방적인 것은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시에티아는 그런 면에서 중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가장 큰 주목과 힘이 센 쪽, 즉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하면 중공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고 또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 불똥이 튀게 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베이징의 공산당 정권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정치, 외교, 경제, 기술 측면에서 전면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